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최근 세종시가 내년 하반기 버스 요금 무료화 시범 도입에 앞서 노선 신설과 개편을 통해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여건을 먼저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먼저 광역 통행이 많은 도시 특성을 감안해 인근 도시를 잇는 5개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됩니다. 광역 급행버스, 이른바 M버스를 포함한 대전 3개 노선을 비롯해 청주와 공주를 오가는 각각 1개의 노선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광역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승용차 통행량을 최대한 대중교통으로 흡수한다는 계산이 깔렸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연내 대전과 청주 노선부터 운행하고 2025년에 세종 공주 간 BRT 도로가 개통되면 공주 노선을 추가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심 내부를 도는 7개 노선도 새로 신설됩니다. 내부 노선 확충을 통해 시내버스와 BRT, 광역 노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생활권별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모든 간선버스의 배차 간격을 최대 15분 이내로 줄이겠다는 게 세종시의 계획입니다. 특히 새로 신설되는 광역 5개, 내부 7개 신규 노선에 투입되는 92대의 버스는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모두 친환경 버스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점점 더 버스 대수나 노선을 증차해 가면서 우리 세종시가 가져가야 할 방향은 대중교통 이용이라는 방향을 우리가 제시하고 그 부분을 위해서 앞으로 시간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할 일이다. 한편 세종시는 5월 중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6월에 노선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고 운행 준비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역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지자체는 대학 유치에 혈안이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새 캠퍼스를 신설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의 전국 최초로 공동대학이라는 신개념 캠퍼스가 조성 중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지방에선 여전히 대학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입니다. 젊은 층 유출에 따른 지역 위기 소멸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선 대학이 들어서면 젊은 층이 유입될 경우에 관련 인프라라든지 상권 발달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종시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전국 17번째 광역시도로 출범한 지 11년이 다 돼가지만 행복도시, 즉 신도시 안엔 아직 단 한 곳의 대학도 없습니다. 그동안 세종시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이 대학 유치에 공을 들였지만 대학의 정원 확충과 재정 확보 문제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게 바로 제 뒤로 조성되고 있는 공동 캠퍼스입니다. 세종시 지편동에 조성 중인 공동 캠퍼스. 말 그대로 여러 대학이 저렴한 임대료와 분양가를 내고 입주해 체육관과 식당 등 여러 공용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 최초의 신개념 캠퍼스입니다. 다수의 대학과 연구기관이 입주하여 캠퍼스의 교사시설, 지원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입주기관 간 융합적인 교육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캠퍼스입니다. 공동 캠퍼스는 임대형과 분양형으로 나뉘는데 초기 입주 부담이 적은 임대형 대학은 지난 2020년 1차 모집에서 모두 재주인을 찾았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비롯해 충남대와 충북대 등 5개 대학 또는 대학원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또 분양형 대학은 현재까지 공주대와 충남대, 고려대 세종 캠퍼스의 입주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대부분 AI나 ICT 혹은 행정정책 관련 학과 중심 이전으로 세종시가 집중 육성 중인 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공동 캠퍼스 바로 옆으로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한 세종 테크밸리가 조성 중이어서 상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IT라든지 이제 6차 산업 그리고 미래 산업에 대해서 그런 과를 더 유치를 많이 해서 이분들이 타지로 나가지 않으시고 이 세종시 내에서도 충분히 취업을 하실 수 있고 머무르실 수 있게끔. 물론 세종시 공동 캠퍼스 건립은 행복도시 건설법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했습니다. 이 모델이 산학연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된다면 향후 전국의 혁신도시나 경제 자유구역과 같은 곳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 은행나무길 천체 관측관이 창고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천체 교실은 수년째 중단됐고 관측관 안은 낡은 테이블과 같은 잡동사니로 가득 찼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은행나무길에 만들어진 천체 관측관입니다. 안이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합니다. 관측관 내부입니다. 입구부터 떡하니 트리가 자리 잡고 있고 액자와 장화는 물론 안쪽에는 낡은 테이블까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천체 망원경 역시 언제 사용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뿌옇게 먼지를 뒤집었었습니다. 마치 창고를 방불케 합니다. 아산문화재단이 문화예술교육 사업으로 운영하던 천체 교실은 2019년부터 중단된 상태로 현재도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지만 관측관을 운영하는 아산문화재단은 활용 계획은커녕 관리에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운영 계획도 없습니다. 지난 2015년 일본 사가현 천문협회의 기증을 통해 만들어진 천체 관측관. 정작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근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 있는 천문대 역시 천체 망원경이 고장난 채 방치되면서 수년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장섭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천문대입니다. 8m 원형돔에 천체 자동 추적 시스템을 갖춘 대형 반사 망원경이 설치돼 있지만 벌써 5년째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억 원을 넘게 들여 설치한 천체 망원경에 문제가 생기면서 운영이 중단된 겁니다. 볼트 구멍이 안 맞는다거나 아니면 케이스의 어떤 부분이 닿아서 그 연결된 장치들이 구동이 안 된다거나 이런 가장 기초적인 문제인데 업체에서는 일단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당시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인 그 실력이 안 돼 있었고 그동안 한 차례 수리를 받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현재는 해당 망원경을 판매한 업체마저 사라지면서 수리도 어렵게 됐습니다. 이에 다른 업체를 수소문해봤지만 수리를 해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구동이 어렵다는 답변이 오면서 현재는 교체밖에 대안이 없는 상황. 반면 시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만 3억 원에 달하는 만큼 현재 여건상 예산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천문대 재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작은 천문 망원경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저희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계획은 없는데 고민을 하려고는 하고 있어요. 은행나무길 관측관에 이어 청소년 문화센터 천문대까지 어렵게 설치를 해놓고도 활용할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천체 관측 시설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와 천안교육지원청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천안교육지원청 소속 교사와 교육복지사는 위기아동 발견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천안시 파랑새 우체톡이라는 SNS에 제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보를 받은 천안시 담당 공무원은 현장 방문을 통해 각종 복지 제도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천안 아산에서 수도권으로 통학하고 출퇴근하는 대학생과 직장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충남형 M버스가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충남형 M버스는 아산 순천향대를 기점으로 경기도 평택 지제역을 돌아오는 노선으로 온양 온천역과 천안시청, 봉주대, 평택터미널 등을 경유합니다. 배차 간격은 35분에서 70분이며 운행 소요 시간은 편도 83분으로 하루 18차례 운행됩니다. 이용 요금은 성인 기준 2,000원으로 알뜰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수도권 M버스 무료 환승도 가능합니다. 행복도시 건설청이 행복도시 조성 과정에서 수집한 유물 2,500여 점을 세종시립민속박물관에 양여했습니다. 이번에 양여된 유물은 주로 이주민이 사용하던 다양한 생활용품과 농기구, 철거된 가옥의 건축 부재 등으로
근현대 농촌의 삶과 풍습을 살필 수 있어 행복도시의 역사 자원뿐만 아니라 인류 민속학적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이들 유물은 시립민속박물관 수장고로 이관돼 전문적인 보존 처리와 자료 연구를 통해 향후 세종 향토유물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충남 지역 개별 공시지가가 평균 6.4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남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365만 3,240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습니다. 전체 지가 총액은 246조 1,60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6조 902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완화를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찬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웃들의 정감 넘치는 훈훈한 봉사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화초를 많이들 키우고 계시죠? 저도 화초를 무척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마당 이곳저곳에 나무며 꽃을 들여다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온양일동 행복키움 추진단이 벌써 움직이셨네요. 권태식 장일관 공동단장님이 독거 어르신들께 반려식물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짝짝짝. 독거 어르신들이 반려식물 관리를 통해서 고립감과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인데요. 반려식물을 관리하면서 심리적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저도 느낄 정도니까 어르신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드리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면 건강도 좋아지시고 또 실내 공기도 좋아지니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더구나 온양일동 거주 65세 이상 홀로 어르신 1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니까 전문가들이 반려식물 관리 요령을 꼼꼼히 설명드리다 보면 어르신들 정서 좋아지지 않겠어요? 온양일동 행복키움 추진단 단장님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번엔 천안시 목천읍으로 갑니다. 고고고. 자, 봄이 되면 들녘에 각종 채소며 작물들을 심으시느라 우리 농촌 정신들 없으시죠? 그런데 우리 천안시 목천읍 새마을 남녀협의회 회원 30여 명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땀을 뻘뻘 흘리며 고구마를 심으셨습니다. 이렇게 매년 사랑의 고구마를 심고 수확해 고구마 판매 수익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고구마를 심고 중간중간 풀도 뽑아줘야 하고 수확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사랑과 정성으로 관리해야 하니까 정말로 따뜻한 봉사 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이렇게 정성껏 가꾼 고구마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요술방망이로 변할 수 있으니 저도 응원을 보냅니다. 이상현 지도자 회장님과 박윤영 부녀회장님은 농번기라 바쁜 와중에도 참여해준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경작을 통해 지역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목천읍 새마을 남녀협의회 회원님들 당신이 천사이십니다. 자, 이번엔 분위기를 조금만 바꿔봅니다. 화재나 안전사고 등에 제일 먼저 다가가는 분들이 있죠. 바로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소방관과 구조사 등인데요. 이분들이 단 1초라도 현장에 빨리 그리고 정확히 도착해야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천안 서북소방서가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 단위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훈련은 길터주기의 중요성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것인데요.
시민들과 함께 소방차를 타고 비상차로 확보와 차량 이동 통제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랍니다. 주요 훈련 내용으로는 상습 정체 구간 불시 출동 훈련과 캠페인, 비상차로 확보를 위한 차량 이동 통제 훈련 등이니까요. 참가 신청과 자세한 안내사항은 천안 서북소방서 대응총괄팀 041-360-0252, 360-0252로 문의하면 됩니다.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 골든타임 확보 아셨죠? 오늘 또 따뜻한 우리 이웃들의 소식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 보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을 위한 알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산시가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서려 있는 해암리 개바위의 경관 훼손을 막기 위해 서부 내륙고속도로 개바위 통과 구간을 성토 대신 교량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개바위 주변을 이순신 장군의 역사와 정신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 향토문화유산인 개바위입니다. 백의종군길에 올랐던 이순신 장군을 만나고자 배를 타고 오던 중 임종한 어머니의 시신을 이순신 장군이 맞이한 곳으로 이 충무공의 효심을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불과 1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서부 내륙고속도로 건설이 시작됐고 높이 11m나 되는 성토 작업이 계획되면서 개바위의 경관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아산시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서부 내륙고속도로가 환경 개선 사업 협약을 맺고 개바위 통과 구간을 성토 대신 교량을 짓기로 확정했습니다. 개바위 구간에 설치되는 교량은 50m 규모로 약 82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덕수이시 충무공파 종해와 지역 주민들의 교량화 요구가 발생한 지 3년 만으로 공사 비용은 전액 시비로 충당됩니다. 고속도로에 있는 성토 높이가 11m, 그리고 이제 그 사면의 길이가 개바위에서 7m 정도 인접돼 있는 그런 형태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바위에 개방감이 없어서 개바위 후면에서 현충사를 직접 조망할 수 있도록. 아울러 시는 개바위 진출입로와 주차장을 개선하고 공원과 교육공간을 조성해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발자취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보통 지자체에서 조성한 공영 주차장은 대부분 일정 금액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돼 있죠. 그럼 캠핑카 전용 주차장이라면 어떨까요? 지난해 세종시에도 캠핑카 주차장이 처음 조성됐는데 1년이 다 돼가도록 유료 전환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가람동 일원에 있는 캠핑카 전용 주차장입니다. 모두 180대의 캠핑카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지난해 8월 개장했습니다. 캠핑족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캠핑카 불법 주차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운영 초기 시범 운영을 거쳐 유료로 전환할 예정이었습니다. 지난해 8월 처음 주차장을 개장할 땐 올해 3월부터 유료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유료화 시점조차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3개월 단위로 무료 이용자를 모집했을 뿐입니다. 왜 계획대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걸까? 현재 임시로 관리를 맡고 있는 세종시설공단과 주차장 위수탁 계약 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위수탁 계약을 해야 관리 인력을 충원하고 유료화 전환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시설공단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유료화에 따른 수익금 관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세종시는 캠핑카 주차장을 포함한 나눔 주차장에 대해 최적의 관리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그에 따라 위탁 운영할지 아니면 직영 운영할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숲과 레포츠를 결합해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한 산림 레포츠 단지가 천안 태조산에 조성됐습니다. 충남에선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에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와이어에 몸을 맡긴 채 산자락을 시원하게 가로지르며 내려옵니다. 일반적으로 직선으로 이루어진 곳들과는 달리 510m의 거리를 구불구불 곡선으로 내려와 재미를 더합니다. 제가 이거를 다른 데서 타봤는데 거기는 직선거리밖에 없어서 시간이 짧고 좀 루즈한 경향이 있었는데 여기는 곡선이 있어서 그리고 타는 시간도 길어서 다른 데보다 훨씬 재밌었습니다. 저는 짚라인을 처음 타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되게 처음 타본 기억으로 되게 행복한, 재밌게 즐겼던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천안 태조산에 산림 레포츠 단지가 조성됐습니다. 이용률이 떨어졌던 야영장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국비와 시도비 6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레포츠 단지는 모험 레포츠 시설과 공중 네트 시설 등이 설치됐는데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현재 새 단장 중인 보훈공원과 2025년 조성되는 태조 왕건 기념공원과 함께 관광 명소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우리 천안 시민들에게는 색다른 여가 공간의 역할을 하고 보훈공원과 그리고 고려 태조 기념공원과 함께 대한민국 관광 중심의 한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또 앞으로 체험시설을 더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천안시는 올해까지 인근 청소년 수련관과 연계해 시범 운영한 뒤 내년 중에 정식 개장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도심지 하천인 원성천과 목천읍 맹곡천 일원의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원성천은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 등을 예방하고 맹곡천 일원은 하천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홍수 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819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원성천은 2027년, 맹곡천은 2026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최근 천안에서도 전세 사기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천안시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반을 운영합니다. 대책반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와 변호사, 경찰서 등으로 꾸려졌으며 각 구청 민원지적과엔 피해 접수 창구가 운영됩니다. 또 긴급지원주택과 무이자 대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충청남도가 노동력과 경영 비용을 최대 85%까지 줄일 수 있는 벼 직파 재배 면적을 20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도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632헥타르였던 벼 직파 재배 농지를 오는 2030년까지 13,000헥타르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벼 직파 재배는 모짜리 설치와 기계 이양 작업 없이 벽실을 논에 직접 뿌리는 농법으로 담수 여부와 파종 방법에 따라 건답 직파와 문혼 직파, 드론 직파로 나뉩니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오는 11일부터 사흘 동안 고운동 도시농업실습교육장에서 찾아오는 반려식물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교육은 가정에서 반려식물을 키우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컨설팅 기본교육과 체계적인 분갈이 실습교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교육 일정은 11일과 12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직장인이나 맞벌이 가족의 참여를 위해 토요일인 13일에는 오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세종시 보건소가 오는 16일까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모바일 앱과 스마트워치를 통해 보건소 전문가팀이 개인별 건강정보 데이터를 파악해 건강상담과 운동지도, 영양관리 등의 정보를 24주 동안 비대면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세종시민이며 우선 130명을 전화 접수로 모집한 뒤 이후 개인별 건강검진을 거쳐 최종 100명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